자, 그래서 제가 오늘 그렇게 할 수 있는 호재가 무엇이고 그런 호재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지역은 어딘지 그곳 세 곳을 제가 정리를 했고요. 안녕하세요. 대북권의 이상수입니다. 지금 여러분들 GTX 모르시는 분들은 이제 거의 없으실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3, 4년 전만 하더라도 정말 수도권의 집값을 엄청나게 들썩거리게 만들었던 굉장히 강력했던 개발 호재였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이게 올해 3월 30날 동탄에서부터 수서역까지 개통을 했어요. 근데 이 개통한 걸 보고서 어떤 분들은 지금 광역버스 타고 다니는 것보다는 좀 더 시간이 오래 걸리고 좀 더 불편한 것 같다. 지하철역까지 가야 되고 역에서 또 기다려야 되고 배차 시간이 있으니까. 자, 그런데 아직까지 전면 개통이 된 게 아니라 지금은 수서까지, 올해 연말에는 운정에서 서울역까지, 그 다음에 2025년도에는 이제 삼성역을 뺀 나머지 구간이 다 개통이 되고 2028년에 삼성역까지 전체적으로 이제 개통이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 GTX의 진가가 나오려고 한다면 도심의 업무타운의 역세권, 어디를 가기 위해서 서울역과 삼성역을 가기 위해서요. 그러다 보니까 이 두 지역이 지금 빠져 있다 보니까 안고 없는 찐빵이라서 아직까지는 진목역이 안 나오고 있는데 이 두 군데가 개통이 다 되고 나면 이때부터는 전 제대로 된 평가를 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 좋다 안 좋다 이거 평가를 내리기 위해서가 아니라 GTX 역세권에 있는 집값은 어떻게 됐을까? 여기에서 우리가 이걸 타산지석 삼아서 이렇게 될 수 있는 지역들을 어떻게 우리가 투자할 수 있을까? 어떻게 내 집 마련할 수 있을까? 이거를 저는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자, 화성시에 있는 주간 아파트 매매 가격 지수 변동률도 올해 초 계속 마이너스였다가 개통 이후부터 상승으로 급 반전시킨 가장 큰 요인이 됐고요. 동탄역 롯데캐슬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34평이 4월 후반대 분양을 한 게 최근에 실거래가 된 게 15억 7,500만 원. 거의 10억 이상 정말 높게 뛰었고 이 15억대 정도 되는 가격이면 물론 마포나 성동구나 동작구에 비해서는 가격이 좀 낮지만 서울에 있는 웬만한 지역보다 훨씬 비싼 가격 아니겠습니까? 이 GTX의 호재에 큰 파급력이다. 제가 한 세 가지로 정리를 해볼 건데 두 번째 포인트는요 이거예요. 정말 일찍 들어갔다면 이게 GTX가 개통될지 안 될지 모르는 이때 불확실성이 클 때 이때 들어갔다면 정말 싸게 사고 내 돈도 적게 넣고 이거를 가져갈 수 있는 거고 이게 늦게 가면 갈수록 더 큰 돈이 들어가야 되는 거잖아요. 결국에는 일찍 들어갈수록 우리가 유리한 기회를 잡을 수 있고 늦게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후회가 많이 남을 수 있다는 점이죠. 자, 그리고 세 번째로는요. 이 강력한 호재가 있는 지역에 특징이라고 할 수 있는 게 이거예요. 가격 하락이 되는 것을 굉장히 강하게 지지를 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서울이나 경기 지역이 2022년도 하반기에 어땠습니까? 금리는 급등을 했고 여기에 레고랜드발 사태 터져서 자금 경색 일어나면서 집값은 고점 대비 30%에서 40% 가까이가 하락을 했죠. 그리고 그 이후에 2023년도에 들어서 특례 보금자리론으로 정말 유동성 수혈이 막 해주다 보니까 이때 가격이 다시 회복을 하게 됐고 그게 지금 보합 상태로 유지가 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렇죠? 이게 이렇게 흐름이 V자식으로 이루어졌던 게 지금 동탄에 있는 역세권 아파트에서는 그게 보이지 않는다라는 거죠. 계속적으로 가격이 상승을 했고 하락을 강하게 지지를 한 게 강력한 호재 덕분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서울에서 작은 자금으로 이렇게 동탄에 있는 강력한 호재의 영향이 나올 수 있는 곳을 미리 들어갈 수 있다면 여러분들께 둘도 없는 큰 기회가 되지 않을까요? 자, 그래서 제가 오늘 그렇게 할 수 있는 호재가 무엇이고 그런 호재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지역은 어딘지 그곳 세 곳을 제가 정리를 했고요.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눌러주시고요. 본격적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주택 공급 부족 때문에 신규 아파트를 짓기 위한 재개발 구역 지정들을 작년만 하더라도 재개발 100군데 이상을 지정을 했습니다. 올해 역시 벌써 지정된 것만 25군데에서 30군데 정도 지정을 했습니다. 연말까지 간다면 100군데 이상이 또 지정을 하게 될 거예요. 근데 여기서 어떤 문제가 생겼냐면 최근에 공사비 급등 문제가 이슈가 되면서 정비사업장들이 멈추는 곳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결국에는 내가 헌집을 주고
추가적으로 분담금을 내서 이제 새 아파트를 받게 되는 건데, 이 분담금이 너무나 많이 들어간다면은 이건 기회라고 볼 수가 없겠죠. 그런데 이 헌집을 내가 주고 이 분담금을 줄일 수가 있다면 5억 이상씩 들어가지 않고 한 1억에서 2억 정도만 들어가서 내가 서울의 새 아파트를 받을 수 있다면 이거를 서울시가 해주겠다라는 거예요. 역세권에 있는 지역들에 추진되는 재개발 지역에서는 이 용적률 인센티브를 듬뿍 주고, 거기는 사람들이 누구나 선호하는 지역이니까, 그럼 결국 기회는 이 역세권 안에서 나오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앞으로 서울시 역세권 총 307군데가 있습니다. 이 역세권 옥석 가리기를 잘해서 이 역 안에 잘 갖고 있다면 정말 저렴하게 역세권에, 좋은 노선이 있는 역세권에 새 아파트를, 그것도 돈 많이 들이지 않고 가질 수 있는 큰 기회가 만들어진 겁니다. 자, 역세권 개발이 이런 것이다 라는 사례를 제가 장충동 이가 역세권 개발 여기를 좀 통해서 말씀을 해드릴게요. 위치가 여기가 동대문 역사문화공원역입니다. 이 위쪽이 여러분들 알고 있는 동대문 DDP가 있는 곳이에요. 거기랑 바로 인접해 있는 곳이고, 도심 업무타운 지역에 딱 달라붙어 있는 노후된 주거지역입니다. 근데 여기가 이제 재개발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 여기 조합원들이 500명이 채 안 돼요. 그런데 여기에 이제 일반 재개발로 했을 때는 용적률 299%로 개발을 할 수 있고, 역세권에 위치를 하다 보니까 여기는 역세권 개발을 했을 때 530%의 용적률 인센티브를 받게 됩니다. 자, 그러면서 이게 어떤 결과를 낳게 되냐면 299%로 했을 때는 여기에는 총 세대수가 1300세대짜리 아파트가 만들어지는 거고, 530%일 때는 2200세대짜리 아파트가 지어지게 됩니다. 무려 거의 1000세대 가까이가 차이가 나게 되는 거죠. 그러면 여기에서 조합원들이 500세대씩 가져가고 나머지 물량들 가지고서 임대주택도 빼게 되는 거고, 이 나머지 물량들을 일반 분양을 했을 때 이 수익이 조합원들한테 들어가다 보니까 이 추가 분담금 자체를 줄일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299%대보다 530%로 재개발했을 때 이때 추가 부담금 내는 게 훨씬 더 작아지겠죠. 일반 분양분을 훨씬 더 많이 만들 수 있다 보니까. 이게 바로 역세권 재개발의 높은 용적률의 파워고, 이 파워가 여러분들께는 저렴하게 새 아파트를 받을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여기뿐만이 아니고요. 롤 모델 같은 지역이 바로 여기입니다. 이 청파동 역세권 재개발. 자, 여기는 어떤 특징이 있냐면요. 여기가 지금 이 청파동 역세권 재개발 이렇게 빨간색 표시가 구역이고, 여기 오른쪽에 있는 요 자리가 서울역입니다. 그리고 서울역에서도 이 아래쪽은 남부 역세권 개발지라고 해서 여기는 앞으로 코엑스처럼 개발하는 곳이에요. 그러면 나는 여기에서 새 아파트를 저렴하게 받고 플러스 주변에 개발 호재가 있다 보니까 둘이 시너지를 내면서 집값은 집값대로 더 비싸. 다른 지역 호재가 있다 보니까, 그리고 나는 집은 더 싸게 받을 수 있어. 그러면 수익은 굉장히 극대화를 시킬 수 있는 곳이다 보니까 이런 것이 여러분들께 가장 큰 롤모델이 되는 거죠. 실제로 이 지역에 제가 5년 전에 투자를 시켜드렸을 때 여기에 있는 빌라 값은 3억 원이 채 안 했고요. 전세 값은 2억 중반 정도 했기 때문에 여기는 그 당시에는 5천만 원 가지고 투자할 수 있었습니다. 이 재개발이 될지 안 될지 모르는 상황이었고, 뭐 GTX가 들어오고 이런 거 역시 확정이 안 난 상황이다 보니까 그때는 불확실했잖아요. 하나씩 구역 지정이 되고 서울역 역세권 개발이 진행이 되면서 하나씩 확인이 되면서 가격들은 높게 뛴다라는 거예요. 앞으로 이만큼이 될 수 있을 만한 지역들을 제가 3군데를 선별을 했고요. 여러분들께 이 지도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해드리도록 할게요. 이 지도는 서울시에서 공식 자료이고요. 역세권 350m 범위가 어딘지를 명확하게 알려주는 지도입니다. 요 테두리가 350m 경계를 나타내는 거고요. 이 속에 들어가 있는 우리가 청파동에 있는 역세권 재개발지가 이렇게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기가 역세권 재개발을 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아직 표시가 안 되는 이 자리들은 보면 청파동, 서계동, 청파동, 서계동 특별계획구역, 서계청파,
신속통합계획으로 재개발 들어간 곳이고, 요 오른쪽은 서후암동 재개발 지역입니다. 특별계획구역으로 들어가 있는 지역이고, 그리고 이 위쪽은 중림동하고 만리동 같은 경우에는 그 약현 성당이라든지 여기는 아파트로 재개발이 됐기 때문에 여기는 이제 재개발할 곳이 없다라고 여러분들이 이제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서울역을 보여드리려고 하는 게 아니라 서울역에 바로 인접해 있는 역세권 중에서 첫 번째 지역입니다. 여기는 회원역이고요. 제가 왜 굉장히 매력적이다라고 보냐면 일단 남산이 있습니다. 이 아래쪽에. 그리고 서울역이 왼쪽에 있습니다. 전국에 못 갈 데가 없는 역세권들이 만들어지는 곳이죠. 그 위에 시청, 그 다음에 명동이 있습니다. 지금 어마어마한 지역 가운데 들어와 있는 게 회원역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 지역, 여기 역세권에 있는 연한 노란색으로 표시가 되어 있는 이곳이 노후도 요건이나 현재 역세권 재개발하기 위한 조건들은 다 갖추고 있는 곳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곳이 재개발이 된다라고 했을 때는 여러분들이 남산이라는 높은 가치, 교통의 편리성, 도심의 업무타운의 접근성 모두 다 가져갈 수 있으면서도 내가 굉장히 저렴하게 갈 수 있는 역세권 재개발이 될 수 있는 곳이잖아요. 이런 곳이 매력적이 아니고 또 어디가 있겠습니까? 그쵸? 자, 첫 번째 지역은 회원역이고요. 자, 두 번째 지역 보도록 할게요. 가양동입니다. 가양동 하면 이제 서울역과는 달리 좀 호불호가 있으실 것 같아요. 나는 저쪽까지는 가기 싫다라고 하는 분들도 분명히 있으실 것 같은데, 제가 감히 말씀드리지만 투자 금액 대비 수익률 측면에서는 거의 서울역 못지않은 높은 수익률이 기대가 되는 곳 중에 하나입니다. 일단 이 위치는 어디냐면 CJ 부지 주변 지역이고요. 8월 달에 착공이 예정이 됐습니다. 이게 다 완성이 되면은 이 CJ 공장이 사라지고 나서 업무나 상업시설 지식산업센터와 같은 이런 정말 반짝반짝한 건물들이 들어오게 되고, 대형 상업시설 중에 뭐 스타필드라고 한다면 정말 좋아하잖아요. 그 주변 지역의 집값도 상당히 비싼 가격을 하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게 앞으로 생기게 되는 자리, 선호지역으로 바뀌게 되는 곳입니다. 그리고 이 위치가 어디냐면은 이게 양천 향교역이고, 지금 여기서 이 오른쪽에 해당되는 여기 자리가 CJ 부지입니다. 이게 앞으로 바뀌게 되는 거고요. 이 CJ 부지 주변 지역으로는 이 위쪽으로는 가양동 아파트, 그 다음에 아래쪽으로는 등촌동 아파트, 그 다음에 이 양천향교 왼쪽으로는 마곡지구 업무타운. 그러다 보니까 이 주변 지역으로는 노후주택가라고 한다면 여기밖에 없습니다. 이 자리. 요 역세권에 위치한 이 자리가 역세권 350m 안에 들어와 있는 지역입니다. 역세권 재개발이 돼서 새 아파트가 나온다라고 한다면 지금 업무타운 가기 좋고 한강변 조망 나오고 이 아래쪽으로는 CJ 부지랑 인접해 있는 역세권 단지가 되다 보니까 굉장히 입지 가치가 높은 지역이죠. 그런데 여기는 여러분들이 접근을 하실 때 좀 장기적으로 접근을 하셔야 돼요. 노후도 요건들이 채워지려면 시간이 좀 더 필요하다 보니까 최소액의 자금으로 들어가면서 좀 장기간에 긴 시간을 난 투자할 수 있다라고 하시는 분들이라고 한다면 저는 양천 향교역의 요 가양동 높은 수익률이 기대가 되는 곳 중에 한 곳입니다. 자, 세 번째 지역으로 가도록 할게요. 여기 위치가 어디 있냐면 은평구 불광역, 녹본역 사이에 위치한 요 자리가 서울 혁신파크 부지고요. 여기는 이제 25년도 착공을 해서 2030년도 준공될 예정입니다. 소유자는 서울시가 갖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서울시 의지대로 개발이 될 수 있는 곳입니다. 그러면 지금 개발 계획에 따라서 예정대로 준공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지역인 거고요. 여기 보시는 이 높은 건물은 60층짜리 이제 랜드마크 건물이고, 여기에는 이제 이런 업무시설이 들어가게 되고, 이 앞쪽으로는 이제 상업시설들이 대규모로 이제 만들어진다. 그러면서 업무 숙박 상업시설들이 대부분을 차지하는데, 이제 강북 지역 같은 경우에서 단점이라고 하는 건 일자리가 없잖아요. 근데 이런 지역들에 이제 일자리가 되고 크게 만들어지게 되는 거고, 일자리가 만들어짐으로써 주변 지역에 이 기업들 유치되는 수에 비례해서 여기에는 이제 수요층들이 크게 들어오게 되는 거죠. 그렇게 봤을 때 불광역 역세권이라든지 녹번역 이 주변 지역에 가장 직접적인 영향을 받을 수 있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지금 불광역 같은 경우에는 주변 지역의 대조 1구역이 현재 재개발 철거가 다 끝났어요. 착공만 앞두고 있고, 불광 5구역은 이제 곧 2주 철거합니다. 그리고 이 불광 역세권 아래쪽으로 재개발, 이 오른쪽으로는 이제 도심공공 복합 사업이라든지 재개발 구역들이 이미 다 선정이 됐거나
지금 추진하고 있는 곳들이다 보니까 여기 주변에는 거의 틈바구니가 없을 만큼 이 지역은 많이 알려져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상대적으로 녹봉 같은 경우에 오히려 아직 지정이 안 된 틈새 지역들이 이 지역에서 보인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이 지역에서 역세권 재개발이 될 지역이 굉장히 희소하다라는 거예요. 자, 보면 이 역에서 오른쪽에 있는 요 자리는 이미 녹본동 재개발로 아파트 재개발이 끝났어요. 그래서 여기 베라힐즈라든지 힐스테이트 아파트가 이미 들어와 있고요. 이 왼쪽으로는 응암동 재개발이 끝났습니다. 그래서 힐스테이트, 그 다음에 이피하는 세상. 그래서 요 두 군데 합쳐서 거의 8,000세대에 육박하는 대단지를 형성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역세권을 중심으로 해서 요 자리는 은평초등학교, 한마디로 초품화를 전부 다 끼고 있는 곳이죠. 그리고 이 위쪽으로 이제 근린공원이 있다 보니까 여기는 재개발이 될 수가 없는 곳입니다. 그러면 이 중에서 남은 지역들 하게 되면 남은 지역들이 얼마 안 남죠. 은평초등학교를 기준으로 해서 북쪽과 서쪽 지역 같은 경우에는 초등학교, 역세권, 공원까지 끼고 있는 굉장히 좋은 틈새 지역이 되는 거고, 여기서 역세권 재개발을 할 수 있는 굉장히 소수에 있는 지역이다라는 거죠. 아직까지는 구역 지정이 안 됐기 때문에 이 지역의 투자 금액 같은 경우는 굉장히 소액으로 여러분들이 접근할 수 있고, 이렇게 앞으로 향후에 이 재개발들이 진행이 됐을 때는 거의 만세대급의 이런 역세권 지역의 또 대단지들하고 만나면 굉장히 집값이 높게 형성이 되고, 또 주변에 업무타운까지 있다 보니까 시너지가 나올 수 있는 곳이겠죠. 근데 이런 것들 여러분들이 투자할 때 용산이라든지 강남, 그 다음에 한강변 지역을 투자하게 된다면 지금 투자 금액이 얼마가 돼 있습니까? 이 지역이 거의 3억대, 4억대, 5억대 이상 들어갈 만큼 투자 금액 자체가 굉장히 커졌습니다. 왜? 이미 유명해졌기 때문에 커진 겁니다. 하지만 지금 이렇게 강북 지역에 있으면서 역세권 개발을 본격적으로 활성화시키고 있는 상황에서 아직까지는 지금 이 지역이 유명한 지역이 아니에요. 적은 금액으로 여러분들이 높은 수익률을 내기에는 지금 최적의 타이밍이다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오늘 서울에 적은 금액으로 새 아파트를 받을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는 세 군데 지역을 정리해서 말씀드렸고요. 여러분들이 서울 안에서 내 집 마련하고 서울 안에 재테크할 수 있는 좋은 기회를 마련할 수 있는 기회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내용 여러분들께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리고요. 지금까지 이상수였습니다. 감사합니다.